지금 태평양이 시끌시끌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동중국해 인근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오는 22일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 세 나라가 공동으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영국 이 세 나라가 모여서 훈련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자위대와 영국, 미국 해군이 함께 참가를 합니다. 그 혼슈 이남 쪽에 있는 해상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세 개국가 함정과 초계기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함정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정보 공유, 통신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일본은 영국과 부쩍 가까워지면서 영국 육군과 일본 육군 자위대가 함께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이 세 나라가 모여서 합동 해상 군사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훈련에는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강의 전략 무기들도 동원이 됩니다. 대표적인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잠수함 잡는 초계기로 알려져 있는 포세이돈이 동원되고요. 영국에서는 아가일이라는 구축함이 동원됩니다. 역시 잠수함 잡는 것이 주 임무인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는 이즈모 호위함, 항공모함으로 변신을 코앞에 둔 이즈모함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초계기도 같이 동원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무기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영국의 구축함을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아가일 구축함. 어떤 성능의 어떤 임무를 띠고 있습니까? 네, 영국 해군이 총 16척을 건조해서 현재 네. 8척이 운용 중에 있고요. 네. 아가일함은 이제 앞으로 5년 있다가 더 최신형의 함정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네. 현재 기준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잠수함 잡는 구축함입니다. 네. 이 구축함 자체가 북대서양의 거친 바다에서 구수련 잠수함들을 잡기 위해 설계된 배이기 때문에 아하.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축함 유형 중에 센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한 1km 정도 되는 그 예인형 소나라는 걸 운용을 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굉장히 정확하고 아하. 은밀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함을 잡는 전문 구축함, 영국의 구축함이 이번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잠수함 잡기로 유명한 전략 무기가 또 등장을 하죠. 바로 미국의 포세이돈 초계기입니다. 포세이돈 초계기 역시 또 잠수함을 잡는 초계기인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역시 탑10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초계기인데 잠수함을 추적해서 잡는다. 지금 다 공통적인 잠수함을 잡는 전략 무기들이 동원이 되는군요. 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자산 모두가 네. 대잠수함 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입니다. 아하.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일 같은 경우에는 대잠수함 전문 구축함이고요. 네. 그 일본이 참여시키는 이즈모는 여기에 대잠 헬기 6대를 얹어서 운용하는 현재로서는 대잠 구축함으로 운용되고 있는 배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역시도 대잠 초계기를 여기다 투입을 했는데 최근에 아마 중국이나 북한의 어떤 잠수함의 특이 동향이 네.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 성격으로 이 전력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돼서 미국의 F-35B, 그러니까 해병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도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인데 이 이즈모함 역시도 잠수함을 잡는데 아주 용이하다. 그러니까 모든 전략 자산들이 잠수함을 잡으려고 모였다. 이게 중국의 잠수함일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일 가능성 두 가지가 있겠군요. 북한 잠수함이 동중계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중국 잠수함을 겨냥한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센카쿠열도 인근이든가 대만 해협 근처에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 영국을 이제 동원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잠수함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포세이돈만 현재 투입하고 미국 잠수함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3국이 잠수함 훈련을 하는데 물속에는 분명히 어느 나라 잠수함인데 잠수함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잠수함을 어떻게 적발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하고
일본의 잠수함이 투입되고 물속에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 3국이 적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미사일을 쏘아서 그 격침할 것인지 네.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하. 아마도 더 무서운 무기들이 물속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륙장님.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이 호주와 함께 이 3국이 모여서 태평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요. 호주가 빠지고 그 자리에 영국이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에는 네. 영연방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호주 말씀하셨는데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훈련에 보낼 수 있는 대규모 군함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영국만 이 근처에서 지금 이미 작전하고 있었던 이 아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지역으로 파견돼서 6개월째 지금 순환 훈련을 하고 있는 배거든요. 아하. 그것을 참여시켜서 미국, 일본, 영국이 참여하는 훈련이 개시가 된 것 같고 네. 아까 김정봉 실장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 지역에서 잠수함이 출항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LA급 잠수함인 페서디나나 알렉산드리아가 출항해서 이 근처에서 작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잠수함을 가상적으로 삼아서 대규모 대잠자 훈련을 하려고 아하. 이런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가 하는 대규모 해상 군사 훈련은 정기적인 미리 정해져 있던 계획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하는 미국, 일본, 영국 3개국의 훈련은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급조된 훈련이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동중국해 움직임, 아주 최근의 움직임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요. 지난 12월 초에 LA급 잠수함이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입항 자료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9일, 11일, 12일, 13일 연속으로 LA급 잠수함이 동중국해를 왔다 갔다 하자 중국의 Y9 정찰기라고 하죠. 우리 한반도 위주의 매달 말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정찰기. 중국이 갑자기 이 지역을 한번 쭉 휩쓸고 갑니다. 그러자 곧장 그 다음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호가 또다시 이 동중국해를 훑고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근처에서 뭔가 수중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LA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번 출항하면 30일 정도 작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탑10에서 여러 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하루나 이틀 만에 나갔다가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특수부대를 해상으로 그렇죠. 전개를 시켰거나 다른 모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추론이 가능한데요. LA급의 통상적인 임무 중에 은밀한 정보 수집, 첩보 수집 및 적에 대한 감식의 임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최근에 실험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이라든가 북한의 잠수함, 뭐 이런 적성국의 잠수함들이 동중국해 지역에 그 활발히 출몰을 했고 이것에 대한 감시 임무로 저런 것이 투입되지 않았나 그런 네.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의 과거 상대 나라가 영국과 중국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나라 중에 호주보다는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거에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영국의 위상은 현재 미국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영국이 현재 이 동북아에 와가지고 미국과 같이 작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영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원거리 작전, 원거리 전쟁에서는 반드시 동맹국과 같이 참여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하고 전투가 벌어지게 하면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전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네. 미국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병력을 많이 보냈습니다. 4만 6천 명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영국이요? 예, 그래서 어허. 미국과 영국이 힘을 합쳐서 이라크 전을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영국이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아하. 현재 영국이 시운전 중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파견해서 아마도 영국이 꼭 자기 전쟁처럼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영국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자,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동시에 또 받고 있죠. 두 가지 전선에서 미국과 동시에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엇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취할까요? 두 가지 다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석군평 동지와 뜨겁게 손을 마주 잡으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신 다음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해 했습니다. 소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에 보다 긴밀한 신선과 단결, 협조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6월에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입니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북한과 중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아주 일치된 입장을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해결하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유종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내에서 북한 관련 싱크탱크로 유명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올해와 내년에 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실린 건데요. 시진핑이 내년에 김정은에게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한 주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좀 높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그 전에 북한은 중국과 함께 여러 가지 소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남중국해와 동북아 이 두 가지 전선을 미국과 대립하기 어려우니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안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유종 기자 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내년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위상은 올려줄 수 있지만 정작 가서 던지는 메시지는 빨리 비핵화 진행해라 라고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9일 날 원래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때 시진핑이 온다. 그렇게 널리 알려졌다가 이인자인 이잔수 전인대 위원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에 과연 시진핑 주석이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이후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네. 적어도 2월 이후라고 볼 때 과연 시진핑 주석이 가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빨리 비핵화를 앞당겨서 완수하라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 그냥 우리 미국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말을 더 들어라 이런 쪽으로 갈지 정말 결론 내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금 미국과의 하나의 전선 또 북한의 비핵화 전선 이 두 가지 전선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청도 수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를 좀 다그치라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네. 이 상황에서는 우리도 못 견디겠다. 차라리 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자.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하고 안보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경제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전략이라 보기 때문에 네. 중국의 공산당 그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게 북한 정권이고 북한을 너무 압박하면은 북한 측가 붕괴되면은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요? 네, 낮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칙의 국가입니다. 네. 쌍중단 쌍계병행. 쌍중단은 돼버렸고 쌍계병행이 원칙입니다. 비핵화 회담하고 그 미북한과 수교 회담을 같이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갈 거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입을 맞춰가지고 유엔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는 내년도에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남대에서 분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망사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결정은 시진핑이 하는 거니까요. 일단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최근 미국이요 북한과 중국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적을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기일까요? 중국이 지하 교화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크리스마스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금지령. 글쎄요. 아니 원래 북한이야 종교에 대해서 좀 압박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금지령 이거 굉장히 강력한 조치 아닌가요? 그렇죠. 뭐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중국의 호텔, 그러니까 뭐 길거리나 이런 데서 어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호텔이나 이런 숙소에 가면 정말 여기가 미국인지 중국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어허. 추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랬습니다. 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추리의 60%를 중국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전 세계의 예, 60%를 60%를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중국이 뭔가 성탄 분위기를 줄이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진핑 주석의 어떤 개인 숭배와 연계되지 않는가. 네. 북한이 가장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건 개인 숭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와 연결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헌법상 뭐 정신집권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게 악의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사진 하나 찾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체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강력하게 내려진 이 상황에 과거에 시진핑이 부주석인 시절에 이런 사진을 찍었더군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원조인 국가에 찾아가서 산타크로스와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도 있네요. 그렇죠. 저게 아마 산타크로스의 고향 크리스마스 핀란드를 가서 찍었다고 네. 하는데 저런 사진이 이제 공개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부주석으로서 뭔가 반정교적인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자기가 정신집권하고 중국에 너무 이 기독교 문화가 퍼지면 자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을 우려해서 네. 이제 통제의 어떤 그 프레시어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은 중국 헌법 내에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금지령을 내리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이 공산당 국가에서는 헌법보다는 당규약이라든가 아하. 그다음에 이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중국에서 만약에 외국인들도 지금 여행 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외국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 즐기는 것도 뭐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왜 그럼 크리스마스를 이제 이렇게 행사를 못하게 만드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자체가 이 서방 세력이 그렇죠. 중국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무너뜨린다 하기 때문에 중국 이 공산당 정부는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나 이런 것들을 불법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 자꾸 이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네. 크리스마스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자기가 장기 집권하고 네. 공산당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집권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